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경영회생 지원 사업 환매 포기 농지 잘 샀다 소리 듣는 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그 공사 소개에 법령 및 내규의 지침 요령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회생이라고 치면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업무 지침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크게 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농지 등 매입, 제3장 농지 등 임대, 제4장 농지 등 환매, 제5장 사후관리 및 평가, 제6장 환매 포기 농지 관리. 자, 우리는 제6장 환매 포기 농지 관리가 가장 큰 관심사지요. 제7장 행정사항, 그 다음 관련 서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긴 책인데 이 중에서 그 핵심 사항만 모아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경영이 어려워진 A 농가의 A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2번 A 농가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A 농지를 7년간 그리고 플러스 3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7년간 싸게 임대를 놓은 다음에 3번 임대 종료일 1개월 이내에 환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갚고 다시 A 농가가 A 농지를 다시 산다는 이야기죠. 요까지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자, 만약에 4번 A 농가가 돈이 없을 경우 등 그럴 경우에 A 농가가 그 환매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환매가 포기가 되죠. 환매 포기 농지가 나오면 이것이 농어촌 공사에서 시장에다가 매물로 내어 놓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농가에서 환매 포기를 한 농지가 시장에 나올 경우 이러한 농지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크게 세 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자, 2번 농어촌공사 매입 가격.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진 A 농가의 A 농지를 처음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때 그 매입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인데 자, 무작정 높으면 이게 좀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매입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라든가 특별광역시에 있는 농지는 시지역이라면 제곱미터당 10만 5천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약 35만원 정도, 평당 한 35만원 정도가 상한선이고 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매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농어촌공사 매도 가격. 자, 한마디로 환매 가격이죠. A 농가에서 다시 농지를 살 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처음에 그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다음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7년에서 10년 지나서 그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금액 1번 감정평가 금액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전에 매입한 그 가격에다가 연 3% 정도의 이자를 더한 금액. 자, 이 두 개 가격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환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농지가 그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당연히 최초 매입 가격 플러스 연 3%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고 농지를 환매해서 다시 사겠죠. 왜냐하면 지역이 발전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 지역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농민들이 많이 떠나서 농지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감정평가 금액으로 다시 환매를 하려고 하겠지요. 또는 감정평가 금액도 좀 높다 싶으면 아예 환매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것이 농어촌 공사 매도 가격, 한마디로 환매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4번. 일단 마지막 가격이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자, 환매 농지, 환매 포기 농지 매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가장 중요한 가격. 이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자, 2번 절차는 농어촌 공사에서 공고를 1회에서 2회 정도 일단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공매로 전환되어서 공매로도 몇 차례 나오는데 이때 특이사항은 유찰이 되어도 감평가 이상 써야지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6찰 되면 최고가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데 요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하는 환매 포기 농지는 자, 유찰되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금액을 써내야지 낙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전략.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전략은 공매로 나오기 전에 농어촌 공사 공고 단계에서 매수 신청을 해서 그때 사는 것이 최고다. 물건이 좋다면, 물건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일단 공매로 나왔다는 것은 한두 차례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매로 나온 환매 포기 농지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입찰 정보에 매각 임대 정보의 매각 공고를 클릭을 하면 물건들이 쫙 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 물건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지금 보면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름리에 있는 농지인데 자, 3번 신청 방법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옥천 영동지사 농지은행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라. 자, 요렇게 뜨는 것이 있으면 이게 좋은 물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좋은 물건일 확률이 조금 있는 그런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을 보면 일단 매도 농지에 표시가 나옵니다.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비고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을 보면 매도 가격이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라고만 나오고 일단 매도 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4번 매입 대상자 선정이겠죠. 자,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경공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어차피 감정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도가 되는데 여러 명이 신청을 하면 다음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자, 2030 세대 선정자. 자, 이런 사람이 매입을 신청하면 최우선으로 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자, 2순위가 전업농업인, 그 다음이 전업농육성 대상자, 그 다음이 농업법인, 그 다음이 5년 이상 임차하고 있는 자의 매수 희망자, 그 다음이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꼴등이 새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가 되겠죠. 자, 아무도 그 매입 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가 지금 매입 신청을 하면 이럴 경우에 단독일 경우에는 이 농지를 살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6번. 자, 연락처가 나오는데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지금 매도 가격이 얼만가, 한마디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얼만가 물어보고 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매입 신청을 하면 되겠죠. 한국농어촌공사 옥천 영동지사 농지은행부로 가서 매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매할 때 가장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또 다른 물건을 한번 보면 이건 한 두 번째 란에 나와 있는 공고를 그냥 클릭을 해 보니까 지금 보시면 5번 입찰 방법에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물건은 기존에 한두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한두 차례 정도 시장의 외면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조금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공고를 한번 보면 부동산 표시 부분을 보면 지금 공매가 두 건으로 나누어서 나왔는데 1번 물건을 보면 제가 얼핏 환산을 해보니까 농지인데 평당 가격이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평당 가격이 52,000원 정도 됩니다. 엄청 싸죠. 엄청 싸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자, 강화도는 사실은 섬은 아닌데 교량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교동도하고 석모도까지도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측에 있는 석모도의 서쪽에 있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에 있는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아보니까 그 배가 하루에 배편이 3개 있습니다. 3개. 딱 3개가 있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민가는 뭐 30가구 내외. 그래서 여기에 향후에 교량이 생길 리도 좀 확률도 적고 교량이 생기려면 인구가 좀 돼야 되는데 연육교 공사가 시행될 확률도 좀 적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당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농지를 산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주민이거나 또는 주민이 되려고 하는 자가 이 농지를 사야 된다는 것인데 경자유전이므로 쉽지가 않죠. 매수자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공매로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입찰 참가 자격,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자, 농취증 받을 수 있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4번 환매 포기 농지 매각 이 4번 부분에서 환매 포기 농지를 잘 사는 법 전략은 자, 공매로 나오기 전에 일반 공고로 나왔을 때 그때 물건을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사라. 이것이 답입니다. 오늘의 답입니다. 자, 계속 보면 5번 환매 포기 농지 매각 실패.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환매 포기 농지를 매각하는데 그 매각이 공매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가 그 농지를 직접 보유를 하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 물건으로 나와서 임대를 내어 놓습니다. 임대 물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 방침상 안 되면 그 농지은행에서 임대 물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매 포기 농지는 감정 가격 그 이하로는 팔지 않는 것이 그 농어촌 공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경영회생 지원 사업 환매 포기 농지를 잘 샀다 소리 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공매로 나오기 전에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 일반 공고로 나왔을 때 그때 물건을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사라.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